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시즌 11 535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진로적성 미래 모델링인데요. 사이버 세계의 마스터, 레디 플레이어 원 사주라는 형태로 해서 오늘 설명할 주인공은 이 가운데 있는 사주고요. 고등학생이에요. 애가 공부는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해요 했던 사주예요. 자,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의 사주를 보여드리면서 옆에 있는 사주들을 전부 보여드릴 텐데 지금 103세 정도 되신 이 선생님이세요. 리처드 파인만,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양자역학계의 전설 같은 분이시고 노벨상을 타신 분이시죠.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 이 사주가 외국인도 잘 맞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성 가득한데 사회에 있는 비겁들과 커다란 인성국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사주예요. 다음에 이분을 좀 볼게요. 오늘 다 남자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주는 을묘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이신 분이세요. 이 사주는 인성을 활용하여 관성으로 연결시키고 기술까지 가지며 시주의 재성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IT 사업가세요. IT. 인성에 기반하여 인성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큰 회사와 조직을 만들어서 해묘합으로 내가 경제활동까지 권하고 있는 형태다. IT 사업가. 공통점은 전부 다 4, 5라는 지지를 깔고 있는 무호일주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입니다. 20대 청년이에요. 딱 10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가운데 소개하는 분하고. 4, 5라는 지지를 가지고 있고요. 개수를 쓰면서 지지에 있는 4, 5가 투출된 병화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인성을 다루겠다라는 사주입니다. 제극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형태고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형태인데 이런 제극인적 형태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물상에 가장 가깝냐면요. 첨단 IT 시대. 잘 맞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20대 청년인데요. 자, 이분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딱 전형적인 제극인 무식상이에요. 세상에서 편리한 물건은 다 누가 만드냐면요. 제극인 무식상들이 만듭니다. 무식상의 장점이 뭐냐면요. 생각을 현실로 바로 변환시키는데 그 중간 과정이라는 식상을 빼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절차 간소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극인이 재테크로도 발현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공학 분야에서 무슨 편리한 첨단 기술 분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합쳤죠. 첨단 기술 분야로 가서 금융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자, 이 사주의 공통점이 다 뭐죠? 최신 기술, 최신 아이디어, 최신 IT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드디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학생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사주에 화가 많은데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한다고 부모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 사주는 레디 플레이 원 사주입니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17년인가 2018년경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머리에 이게 가상현실 이렇게 그 헬멧 같은 거를 탁 쓰고 손발에 뭔 장치를 한 다음에 그 가상세계에 접속을 해서 그곳에서 막 자동차도 운전하고 막 적들도 물리치고 총도 싸우고 해서 딱 가상세계로 접속을 해서 거의 신이야, 신.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청소년이 나오는데 영화 속 주인공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영화의 내용인데 전부 다 가상세계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 가상세계의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IT 분야나 게임 분야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제극인 사주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저 시험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단점이 있는데 머리는 되게 명석하게 빠른 경우는 보통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가 뭐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요. 뭐 시험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네. 이런 형태들이 보통 제극인에서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극인이 점수 잘 받으려면 공부를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원래 인성을 키우는 관인상생 형태의 구조가 공부는 좀 더 잘하죠. 왜?
인성을 강화시키잖아, 관인상생 구조는. 근데 제극인은 어떤 거죠? 인성을 막 때리잖아. 시험운이 떨어져. 그러면 시험을 막 때리잖아. 원래 이만큼 붙을 때 이만큼 떨어지잖아. 그래서 인성을 추종하는 형태가 아니라 인성을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뭐 실무 현장 쪽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뭐 학업이나 시험 성적에서는 조금 불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오늘 가운데 있는 분의 요 학생 사주를 설명하면서 요 뉴스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 매우 특이한 경기가 생겼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e스포츠가 갔는데 이번에 한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뭘로? 철권으로. 그거 되게 오래된 게임이죠. 30몇 년 전 오락실에서 지금도 철권 매니아들은 뭐 열심히 철권을 하는데 한국의 아재가 e스포츠로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아,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이제 금메달 꿈나무들입니다. 금메달 꿈나무. 우리 어릴 때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커서 모델래 그랬는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e스포츠 분야가 이제 정식 경기로 이제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e스포츠가 만약에 정규 종목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제2의 양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e스포츠는 한국 사람들이 다 쓸어버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나라에 특별한 전문가들이 나오는 분야들이 그게 보통은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탁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의 기운이 원기옥으로 모여가지고 누군가로 표출이 되면은 거기서 게임 챔피언들, 최고의 게임이 나오는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전 세계 탑이죠. 거의 2등하고는 거의 경쟁이 안 될 정도로 한국이 다 휩쓸고 있죠. 왜?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가지고 다들 스타크래프트를 밤새 했거든. 우리나라가 e스포츠에는 엄청나게 강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사주를 보고 그 옛날 뭐 난강망에 있는 거를 보고 뭐 조우가 깨져가지고 뭐 불타오르는 사주 뭐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뭐 ADH로 뭐 병원에 갈 거고 일찍 죽을 거고 뭐 돈이 증발해서 돈이 없을 거고 이렇게 사주를 보면 안 되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걸 현 시대에 반영을 해서 풀어야 된다요. 현 시대. 그러면 이 사주를 현 시대에 반영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요 가운데 있는 사주. 자, 이 가운데 있는 학생의 사주를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나이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유사구조를 봤어요. 유사구조를 봤더니 역시나 이 사주의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대에 맞는 인성을 살았습니다. 어떤 거? 생각, 사상, 문화, 지식, 정보를 활용하는 일들이에요. 보면 현실에서 잡히지 않는 세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이게 이제 사이버 은행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은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여 뭔가 결론을 얻어내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주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해요. 지지에 사오 방합이 있는데 지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글자가 사오 방합이에요. 근데 사오 방합에 술토가 옆에 있잖아요. 이거 사술 원진인데 이게 지금 사술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의 원천이 술토예요. 화의 창고. 불의 창고가 있어. 지금 이게 창고에서 흘러나온 불이라고 보면 돼. 지금 이게 사술 원진이니까 나빠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 불창고에서 불이 삐져나와가지고 여기서 사오 방합으로 번졌네 라고 보면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창고가 있으면요 원천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끝도 없이 나와요. 엔딩이 없어. 창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연주면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적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생활권이 아니라 내 생활권 바깥의 모든 영역을 연주로 봅니다. 그러면 연주의 비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화의 기운을 싹 다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난 이 술토를 보면 백두산이 생각나요. 술토는 백두산. 왜? 백두산이 뭐예요? 저 눈이 쌓여가지고 하얀 머리산이라 그래서 백두산이라 그런 거잖아. 그러면 그 백두산은 겉으로 보기엔 차가운 산이야. 거기 눈으로 덮여있는 차가운 산인데 백두산이 화라산이에요. 그 안에 뜨거운 용암이. 그래서 뭐 한 100년에 한 번씩 뭐 터진 데는 200년에 한 번씩 백두산이 이렇게 분화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는, 즉 전혀 화적이지 않은 산인데 근데 그 안에 화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내장돼 있다가 이게 모이고 모이다 임계점을 넘으면 한 번씩 확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토가 분화를 한 거야 지금. 옆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두산이 누군가 했더니 불특정 다수의 대중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흘러 넘쳐서 인성이 나오게 되다. 이렇게 되면 이 인성을 활용하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야. 사람들 가려운 거 긁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흘러 넘쳤는데 그걸 내가 막 다루겠대. 우와, 우리가 원하던 생각인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사람들의 폭발적인 생각을 조절한다도 되고요. 현대사회 물상에서 화라는 오행 자체가 뭐 이게 비춰지는 거, 보여주는 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는 거, 뭐 뜨거운 태양, 열정적인 거, 활성화된 거. 특히 화오행은 활성화된 거고요. 수오행은 비활성화되는 거예요. 참고로 수에다가 뭘 담가버리면 죄다 비활성화돼. 수에다 냉장고에 뭘 넣어버리면 죄다 비활성화되죠. 뭐 썩어가던 음식이 안 썩고 뭐 이런 거, 뭐 맛이 가려고 하던 음식이 맛이 안 가고. 그러니까 진행 속도를 늦추잖아요. 수라는 게. 화라는 거는요, 진행 속도를 땡겨요. 확 촉진시킵니다. 멈췄던 거를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열정의 인성인데 현대사회로 비교하자면 이게 인터넷, 컴퓨터, IT, 게임, 가상현실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아이가 18살인데 앞으로 이 아이가 직업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는 뭐 한 빠르면 한 10년,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 후에 제대로 된 인생 직업 활동을 할 텐데, 그때쯤 되면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잠깐 봤던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헬멧 쓰고 집에서 막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경기장에서 하는 축구대회도 있지만 e스포츠 축구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하지 않을까. e스포츠 축구대회, e스포츠 농구대회, 옛날에는 무슨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정신세계, 과학세계, IT세계, 가상세계를 조절해. 근데 조절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성이 있어야 돼, 재성이. 근데 이제 이사주를 보고 아이고 개수가 증발하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자고요. 이사주는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개수는요, 화오행을 다루는 촉매제일 뿐이에요. 화오행을 다루는 촉매제. 이따만한 폭탄이 있는데 이 폭탄 앞에 조금만 기폭제를 답니다. 이게 촉매제예요. 사실 기폭제는 많을 필요 없어. 그냥 불꽃만 탁 일으키면 돼. 그러면 본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거죠. 이사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있는 강한 화의 기운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 장치로서 나하고 무게압, 결합을 하고 있는 약간의 화 기운을 쓰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무슨 큰 배를, 지금 엄청나게 큰 배를 조타를 하고 있는데 내 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98%는 동력 장치로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 쓰는데, 거기서 한 2% 정도의 에너지는 배를 조종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 1%나 2%의 에너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그게 중심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사주에서는 요 개수가 증발해버리겠네, 그러니까 돈이 없겠네가 아니라, 이사주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에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현실적 장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현실화하고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장치가 될 것이고, 이후에 시주의 상관을 가지고 있죠. 그 리차드 파인만 선생님이 화국이 가득한데 뒤쪽에 식신상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교수님도 하셨단 말이죠. 연구자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수많은 잘나고 똑똑한 제자들이 그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요 인성에 기반한 실무적인 방법들도 되고 요게 교육도 되는 형태예요. 교육도 되는 형태. 특히 시주에 있는 상관은 금생수로 이 개수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생해준다, 계속 생해준다 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부모님한테 아이가 레디 플레이어 원 사주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상세계나 보통 사이버 세계, 새로운 첨단 기술 사회에서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 쪽이나 첨단 IT 공학 쪽이나 또는 멀티 영상 편집 이런 쪽의 분야. 그래서 이 화라는 물상 자체가 가상현실의 물상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상현실, 어떤 영상 이런 거를 다루는 형태로 쓰면 좋겠다. 자, 이제 시대가 가능해졌어요. 진로적성, 미래 모델링, 사이버 세계의 마스터, 레디 플레이어 원 사주. 그래서 부재, 제극인, 상상을 현실로 빛의 인성 세상을 재성으로 다루는 수화 제극인 사주다. 현실, 가상세계를 현실화시켜주는 사주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가 IT 분야에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가상현실 세계 분야에서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지금 집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미래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이니 뭐 너무 혼내지만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게임을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앞으로 커서 금메달을 딸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마침 어제 뉴스에 한국이 저 철권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아시안 게임 뉴스를 보고 생각이 나서 오늘 요 사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사주 업계도 이제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명리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그 어떤 사주를 봐도 다 단점만 찾아요. 그래서 안 될 거리만 찾아. 이건 이래서 안 돼. 요새는 이래서 버렸어. 이 사주는 건강이 안 좋아. 이 사주는 일찍 단명해. 이 사주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 사주 조우가 안 맞잖아. 이거 용신이 없네. 이 사주는 용신이 망가졌네. 이거 용신운이 안 오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사주는 그냥 안 될 사주야. 그리고 한번 안 될 사주라고 이렇게 내가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창조력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어떻게든지 그 사주가 안 돼야만 돼. 왜? 그 사주가 잘 되면 내 말이 틀린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근데 일단 내가 이 사주 안 된다고 해버렸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사주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싫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창조력이 나의 창조력을 이긴 거야. 나의 세계의 창조력이 그 사람의 창조력 세계를 덮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창조력이 이긴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겨서 뭐 할 건데 나와 인연된 사람들의 미래를 다 어둡게 창조를 해가지고 뭐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좀 쉽게 소리 들으면 참 기분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안 될 거리를 찾지 말고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 우주는 다 필요해서 뭔가를 만들었지 누구 혼내주려고 이런 사주를 만들지 않았다. 설사 내 인생에 좀 큰 인생 고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일종의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트랙이나 관문, 마치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서 장애물을 놓는 거죠. 한번 이번 장애물을 펄쩍 뛰어봐. 몇 번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재주가 없어서 넘어졌구나가 아니라 안 되겠다. 좀 더 달리기 연습을 해서 더 높이 뛰어야겠다. 그래서 한번 달리기를 하다가 허들을 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씨는 가만히 안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허들을 갖다 놓죠. 이것도 한번 넘어봐. 어머 잘하네. 너 잘하는구나. 좋아 이번엔 이 허들 넘어봐. 하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허들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장애물들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왜 이렇게 허들이 많아요. 허들도 넘사벽 허들들이 제 자꾸 눈앞에 와서 이걸 넘으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다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내가 넘을 줄 아니까 그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넘을 줄 아니까 갖다 놓은 겁니다. 넘을 수 있어요. 자, 이 사주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인성사회, 뜨거운 열정의 빛의 사회를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태어났구나. 게다가 이 빛을 활용하여 이론과 원리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다룰 줄 아는 나만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재능 방법까지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 8년, 9년 전에 상담을 할 적에 뭔가 좀 인상 깊었던 사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였냐면 몸이 좀 불편하신 남자분이신데 결혼도 했고 자녀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무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배운 건 많이 없고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뛰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자격이 없으니까 직장 취업도 쉽지 않고 뭐 몸 쓰는 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나 공장에서도 일을 못 하고 뭐랄까 하는데 그분 사주가 이 사주랑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사주에 활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재성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권했던 게 드론 자격을 따셔서 드론 조종하는 일을 하십시오. 드론 자격을 따시면 본인은 앉아서 요 조종을 해가지고 드론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당시에 그분이 그 얘기 듣고 그거 좋네요. 제 취미가 RC차 조종하는 겁니다. 잘 됐네. 그래서 가까운 드론 학원을 찾으셔서 드론 자격증을 따시면 이 길이 펼쳐지실 겁니다. 드론도 일종의 가상현실 같은 거죠. 간접 조종 같은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드론을 넘어서서 이제 이런 사주들은 가상 세계의 마스터가 될 사주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사주는 다 쓸모가 있다. 다 어딘가 쓰려고 만들어 간 것 같다. 약간 거기서 궤도에서 벗어났거나 아직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허들을 넘는 성장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